안녕하세요. 노동백과 시선, 노무사 김세현입니다. 경업금지의 약정, 전직금지의 약정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같이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. 경업금지는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. 이런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. 뭐 말씀드렸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할 수도 있고, 무엇보다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노동자의 생계와도 좀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작정 그 약정의 유효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.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면 도대체 이 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무효로 볼 수 있는 유효한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, 지난번에는 잠깐 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이익인지에 대해서 다소 살펴봤다면은 이번에 다른 이익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. 자, 보호할 가치가 이익이 일단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몇몇의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이 정도는 돼야 된다.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렇게 설명드리고요. 두 번째는 근로자의 그 퇴사 전 지위, 그러니까 적어도 기밀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,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명확한 약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. 이렇게 설명드리고요. 경업 제한의 기간, 지역도 살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직업의 자유와 생계와도 연결되잖아요.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PT 트레이너라 해봐요. 요즘에 진짜 PT 트레이너에서 많이 이 약정 체결하고 있는데, 할 줄 알고 내가 전문적으로 가진 기술이 운동이에요. 운동인데,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전 지역에서 못한다, 뭐 경기도에서 못한다,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잡아버리거나, 3년 이상 뭐 동종사업을 사업을 차릴 수 없다, 이런 식으로 하면은, 그 사람 뭐 먹고 살죠?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, 그런 약정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이고요. 대체적으로 이 약정의 유효성은 판례들을 봤을 땐 1년에서 길어도 2년, 그 다음에 반경의 범위도 보통은 뭐 지역에서 1km, 2km 정도까지는 좀 용인해주는 것 같아요. 다만 뭐 그것이 광범위하게 어느 지역 전체가 안 되거나 이번 부분은 좀 용인하지는 않고 있다.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건 또 중요합니다. 보통은 이건 제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대기업에서 많이 보는데, 어느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줘요. 예를 들어 내가 뭐 우리나라 제일 큰 뭐 S사에 다녔는데 H사로 넘어갈 때 그 회사로 다니지 않는 데는 약정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근로자의 퇴사의 경위, 노동자가 왜 퇴사했는지 중요하죠. 뭐 만약에 해고당했다, 또는 기간이 만료이다, 이럴 때의 약정은 유효할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. 보통은 경업금지는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는 많이 좀 인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, 비자발적인 사직, 뭐 예를 들어 뭐 경영의 위기가 와서 사직하고 떠나야 되는데 경업금지 약정이 걸려서 못 떠난다, 이런 거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볼 확률이 꽤 있다. 어쨌든 이 전직이나 경업금지 약정은 굉장히 노동자의 생계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요.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예를 들어 연구원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, 최근 보니까 뭐 목공 기술자도 뭐 이런 케이스를 제가 봤고, 뭐 아까 말한 PT 트레이너,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도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.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경업지 약정 자체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, 약정을 체결하도 무리한 내용의 약정은 다퉈보셔야 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그 약정 자체를 무조건 내가 오케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설명드릴게요. 자,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이게 무효로가 될 수 있다, 웬만하면 하지 않으면 좋다,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용하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 내부 카페 이용해 주시고요. 댓글도 그 유튜브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노동백과 그 시선 에서는 질의사항을 이제 바꿔는 있는데요. 아주 길게보다는 여쭤보실 만한 내용 컴팩트하게 주시면 저희도 답변을 빨리 드리게 좋습니다. 저희가 긴 내용을 드리고 모든 게 분석해드린다,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용해 주시면 되고,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 찾기에서 노무사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은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. 좋아요,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